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 자신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너무 착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아니신가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쁘고 똑똑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올해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서윤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까지도 제 인생이 그 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울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순진했죠. 제 아들 민준이는 32살이에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자란 아들이라 저한테는 정말 효자예요. 그런 민준이가 서윤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서윤이는 29살로 은행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키도 크고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말씨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처음 인사할 때 서윤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 앳된 미소와 함께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서윤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단도 적당히 해달라고 하고 혼수도 과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장소나 음식, 하객 수까지 모든 걸 저와 의논해서 정했죠. 어머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서윤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서윤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윤이는 달랐어요. 결혼한 후에도 서윤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정말 친딸보다 더 친딸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서윤이는 제 표정만 봐도 제 기분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항상 먼저 다가와서 안부를 물어봤죠. 저는 그런 서윤이가 정말 대견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혜자 씨는 복이 많아.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 우리 며느리 좀 봐. 시어머니한테 눈도 안 마주쳐. 그런데 서윤이는 정말 효자 며느리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윤이는 저한테 선물도 자주 사다 줬어요. 고급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옷, 가방, 심지어는 금반지까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그냥 받으세요.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서윤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에 선물을 쥐어주면 저는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냥 고맙게 받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서윤이가 제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두면 안 될까요? 만약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고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서윤이는 또 자주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어머님,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기억력이나 정신건강 쪽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저는 아직 정정하거든요. 그리고 서윤이는 민준이 회사 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오빠, 회사 매출은 어때요? 요즘 인테리어 업계가 어렵다던데. 주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혹시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준이는 서윤이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줘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회사 기밀까지 다 얘기해줬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2년 정도 지났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아들과 완벽한 며느리가 있으니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서윤이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언젠가부터 핸드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장 일이려니 했어요. 은행 일이 기밀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서윤이의 눈빛이었어요. 가끔 제가 서윤이를 보면 서윤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뭔가 거슬리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윤아 하고 부르면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서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세 번째는 제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디다 뒀는지 까먹은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나 보다 싶었죠. 제일 먼저 없어진 건 돌반지였어요.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소중한 반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안을 다 뒤져도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반지 찾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윤이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며느리한테까지 걱정 끼쳐드린다고 생각해서요. 그 다음에는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50만 원이 없어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서윤이가 자꾸 제 과거를 캐묻는 거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젊을 때는 어떠셨어요? 혹시 정신과 치료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고를 서윤이가 자꾸 정신과 치료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혹시 이상한 꿈 같은 거 꾸지 않으세요? 우리 일, 이상한 질문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정신과 얘기를 하는지, 왜 이상한 꿈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민준이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부터 민준이가 저한테 조금씩 냉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서윤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자꾸 트집 잡지 마세요. 저는 트집 잡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서윤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민준이는 제가 서윤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는데 서윤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미용실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사실 미용실 가는 걸 좋아해요. 머리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 소식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따라 나섰어요. 우리 동네 미용실은 김명순 사장님이 운영하세요.
김 사장님과 저는 거의 20년 지기예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이후로 쭉 단골이거든요. 김 사장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동네 소식통이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서윤이는 옆에서 매니큐어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김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김 사장님이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혜자 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따라와 보세요. 뭔가 급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따라갔어요. 화장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김 사장님이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혜자 씨, 이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특히 서윤이한테는 절대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일단 그 쪽지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혜자 씨. 김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미용실로 돌아갔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매니큐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혹시 사장님과 무슨 얘기하셨어요? 서윤이가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던 아이인데요. 미용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서윤이가 계속 제 표정을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쪽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쪽지에 쓰여 있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혜자 언니, 급하게 이렇게 쪽지로 전하게 되어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윤이에 관해서 언니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서윤이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서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윤이가 예전에 일했던 은행 동료분이셨는데 서윤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들켜서 쫓겨났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언니 서윤이가 민준이와 결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려고 해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미용실로 혼자 오세요. 절대 서윤이한테는 들키면 안 돼요. 언니를 걱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요. 조심하세요. 쪽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서윤이가 그런 아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없어진 반지와 목걸이, 자꾸 캐묻던 질문들, 변해가는 민준이의 태도, 혹시 정말 서윤이가?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김 사장님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김 사장님은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서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친절이 가짜였을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까? 다음 날 일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서윤이와 민준이가 왔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미용실 다녀오셨더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날은 그 말이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서윤이를 관찰했어요. 정말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민준이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저한테도 친절하게 굴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서윤이를 쳐다볼 때마다 서윤이도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오후에 민준이와 서윤이가 돌아간 후 저는 약속대로 미용실로 갔어요. 김 사장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자 씨, 어서 와요. 안쪽 방으로 가요. 김 사장님은 저를 미용실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서 말을 시작했어요. 혜자 씨, 어제 쪽지 읽어봤죠? 네,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어도 되는 얘기예요? 혜자 씨, 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이번 일도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김 사장님은 그동안 알게 된 서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서윤이는 3년 전까지 시내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일했대요. 처음에는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첫째, 고객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금융회사에 팔았대요. 둘째, 회사 경조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대요. 셋째, 기혼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돈을 받았대요. 혜자 씨, 그 은행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서윤이가 정말 골칫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는데 서윤이가 먼저 사표를 냈대요. 김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혜자 씨, 서윤이가 민준이와 만나기 전에도 다른 남자와 동거했었대요. 그 남자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서윤이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서윤이가 그 남자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 돈도 빼돌렸고요. 그 남자는 결국 파산했대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서윤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 남자 연락처 아세요? 혜자 씨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겠네요. 잠깐만요. 김 사장님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한테 말했어요. 혜자 씨, 그분이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직접 들어보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서윤이가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누군가 서윤이를 모함하는 걸까?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밤 1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조심조심 걸어가는 소리였어요. 제 방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서윤이가 제 방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아주 작은 기계를 제 방 문틈에 끼워 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도청장치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서윤이가 왜 제 방을 도청하려고 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을 도청한다고? 서윤이는 작업을 마치고 조심조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민준이가 회사에 가고 서윤이도 은행에 간 후 저는 급하게 그 기계를 빼내서 김 사장님한테 가져갔어요. 사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 혜자 씨, 이거 도청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방문에 끼워져 있었어요. 서윤이가 밤에 몰래. 김 사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혜자 씨,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서윤이가 언니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약속대로 서윤이의 전 연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정우혁이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중반의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아니, 전 사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정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얼굴은 수척하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저는 정우혁입니다. 정 사장님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서윤이 얘기만 나와도 손을 떨었어요. 서윤 씨 얘기 들으니 정말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도 겪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나왔어요. 정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서윤이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연인이었대요. 예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꼭 제가 알고 있던 서윤이 같았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서윤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매일 도시락도 싸주고 회사 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서윤이가 변하기 시작했대요. 돈 얘기를 자주 하고 회사 기밀을 캐묻고 정 사장님의 친구들과도 만나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서윤 씨가 제 회사 정보를 경쟁업체에 팔고 있었어요. 주요 고객 명단부터 시작해서 입찰 정보까지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신 거예요? 네, 주요 계약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서윤 씨가 회사 계좌에서 돈도 빼돌렸고요. 2억 원 정도 됐어요. 2억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그 돈을 다 훔쳐갔다고? 박 여사님, 서윤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천사 같다가 나중에는 악마로 변해요. 그리고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해요. 정 사장님은 계속해서 서윤이의 수법을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단계. 완벽한 연인이나 며느리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는다. 두 번째 단계. 점진적으로 개인정보와 재산정보를 파악한다. 세 번째 단계. 주변 인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고립시킨다. 네 번째 단계.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린다. 다섯 번째 단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 박 여사님, 지금 몇 번째 단계까지 진행된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서윤이가 제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통장 정보도 알고, 민준이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아마 4단계까지는 진행된 것 같았어요. 그럼 곧 5단계로 넘어가겠네요? 네, 조심하세요. 서윤 씨는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정 사장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박 여사님,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서윤 씨는 정말 영리하고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도움을 받으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해치려는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이상한 일들이 설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서윤이와 민준이가 왔을 때 저는 정말 연기를 해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반겨야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윤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용실 갔다가 시장도 좀 봤어. 아, 그러셨구나. 혹시 누구 만나셨어요? 역시나 자세히 캐묻네요. 예전 같으면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본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다 감시하려는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날 밤 서윤이와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김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자 씨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아전공도 개서 하이스미를 고분대 반대고나네. 김 사장님은 방여사라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방여사를 만났어요. 방여사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한 번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방여사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방 여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 꼼꼼히 메모했어요. 박 여사님,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서윤 씨는 프로예요. 이런 일을 여러 번 한 사람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서윤 씨가 다음 수를 쓰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해요. 방 여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어요. 첫 번째, 서윤이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한다.
두 번째, 서윤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감시한다. 세 번째, 민준이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모은다. 네 번째,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걸 공개한다. 박 여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윤 씨가 이미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방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준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가 정말 힘들어요. 갑자기 고객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민준이는 정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윤이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는 오히려 민준이를 위로하면서 자신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서윤이가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오빠 회사가 어려워서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는 게? 어머님 적금을 좀 깨서 회사 운영 자금에 보태주시면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드디어 5단계가 시작됐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억이라니 제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서윤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어머님, 급한 상황이에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해요.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서윤이는 계속 저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동원했어요. 엄마, 정말 급해요. 서윤이 말이 맞아요. 이번 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끝이에요. 민준이까지 이렇게 말하니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말 회사가 위기인 걸까? 하지만 방 여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서윤이의 마지막 수라고 했잖아요. 서윤아,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주세요. 서윤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협박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방 여사에게 전화했어요. 방 여사님,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 아이 진저스요. 자, 예상했던 일이에요. 방 여사님,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내일 제가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음 날 방 여사가 데려온 사람은 IT 전문가였어요. 컴퓨터로 서윤이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준다고 했어요. 박 여사님, 서윤이 컴퓨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그날 서윤이와 민준이가 외출한 사이에 저희는 서윤이 방에 들어갔어요. 정말 떨렸어요.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진다는 게. 하지만 IT 전문가가 서윤이 노트북을 확인해 보더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박 여사님, 이거 보세요. 서윤이 컴퓨터에는 정말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째, 민준이 회사 고객 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긴 증거들이 있었어요. 둘째, 민준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이 있었어요. 셋째,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서가 있었어요. 넷째,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박 여사님, 이거 완전히 기획범죄예요. 서윤 씨가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서윤이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옮기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려고 했다니. IT 전문가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다른 남자들과 나눈 대화 기록도 발견했어요. 언제쯤 그 늙은 할망구 처리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돈 다 빼내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거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는 바보야. 내가 뭘 해도 모르더라.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이런 대화들이 수십 개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서윤이가 저와 민준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이가 현재도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까지 있었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선물 받은 물건들,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박 여사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서윤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 여사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민준 씨를 설득해야 해요. 민준 씨가 계속 서윤 씨 편을 들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수 있거든요. 방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민준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 여사가 제안한 방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여사님, 서윤 씨 생일 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생일 파티요? 네,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큰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윤이는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계속 서윤이 편만 들었거든요. 좋아요. 해보죠. 서윤이 생일이 3월 15일이었어요. 그날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서윤이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서윤아, 이번에 생일 크게 축하해주자. 친구들도 다 불러서 파티하면 어때? 서윤이는 처음에 사양했어요. 어머님, 그냥 조용히 지내도 돼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크게 해야지.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친구들 연락처만 알려줘. 우리 생일이네 그린 다산거 저늘이 서윤이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대부분 가짜 연락처였어요. 방 여사가 서윤이의 진짜 지인들을 찾아서 연락했어요. 서윤이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같이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서윤이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 그리고 저는 민준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깜짝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생일 파티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서윤이는 처음에 기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서윤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우혁 씨도 왔고, 서윤이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분들도 왔어요. 서윤이의 전 직장 동료들도 왔어요. 서윤아, 오늘 주인공은 너니까 가운데 앉아. 저는 서윤이를 테이블 한가운데 앉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윤이를 둘러싸도록 했어요. 민준이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서윤이 친구들이야. 서윤이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서윤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 서윤이 생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즉위, 저는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를 켰어요. 그리고 벽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서윤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민준이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서윤아? 서윤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두 번째 영상은 서윤이가 민준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는 모습이었어요. CCTV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서윤이가 민준이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USB로 복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서윤아, 이것도 오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서윤이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다른 남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도 다 공개했어요. 언제쯤 그 늙은 할망구 처리할 거야? 이 대화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네가 한 짓이야? 서윤이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정우혁 씨가 일어났어요. 서윤 씨, 박 여사님한테도 저한테 했던 짓을 하려고 했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때문에 제가 2억을 잃었어요. 제 회사가 망했어요. 제 가족이 파탄났어요. 서윤이의 진짜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서윤이는 마지막까지도 변명하려고 했어요. 민준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도 서윤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방 여사가 일어났어요. 서윤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는 안 통해요. 방 여사는 서윤이의 모든 죄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기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정말 많은 죄목들이었어요. 그리고 박 여사님,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말로 30분 후에 경찰이 왔어요. 서윤이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민준 오빠, 오빠. 서윤이는 마지막까지도 민준이를 부르며 끌려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서윤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파티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민준이만 남았어요.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엄마를 의심하고. 민준이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괜찮아. 네가 모를 만했어. 너무 완벽하게 속였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날 밤 민준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윤이가 어떻게 민준이를 조종했는지, 어떻게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엄마, 서윤이가 계속 엄마가 저를 질투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은 거구나. 네,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민준이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민준이를 이해했어요. 서윤이가 정말 교묘했거든요. 재판은 6개월 후에 시작됐어요. 서윤이는 모든 죄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서윤이의 가족들도 재판에 왔어요. 서윤이 부모님은 정말 충격받아 하셨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서윤이가 이런 아이인 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서윤이 가족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서윤이 아버지는 세금 포탈로 전과가 있었고 어머니도 보험 사기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윤이가 이렇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었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서윤이가 그동안 속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어떤 분은 서윤이 때문에 집까지 잃으셨고 어떤 분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윤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더라고요. 피고인 서윤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최종 선고에서 서윤이는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서윤이는 선고를 듣고 나서도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아무도 서윤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이와 서윤이는 이혼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힘들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민준이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서윤이가 빼돌린 정보 때문에 주요 고객들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엄마가 걱정 안 하시도록. 민준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저한테도 더 잘해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민준이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고객들도 늘어났고 직원들도 다시 채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서윤이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희 회사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민준이는 저한테 정말 고마워했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달까요? 예전에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있어요.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상담해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박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명순 사장님과 방 여사님과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변을 당했을 거예요. 혜자 씨, 그때 용기 내서 정말 잘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김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 정우혁 씨와도 만나요. 정 사장님도 이제 많이 회복되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도 하셨어요. 박 여사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좋은 인연이 됐어요. 서윤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민준이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민준이는 받지 않고 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서윤이와는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만큼 상처가 컸겠죠. 그리고 3개월 전에는 민준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가씨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수라는 아가씨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서윤이와는 정반대 성격이에요. 소박하고 진실하고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어요. 또 속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수 씨는 정말 달랐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도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수 씨는 저한테 뭘 달라고 하지도 않고 제 사생활을 캐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민준이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지수 씨는 정말 좋은 아이 같더라. 엄마가 좋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민준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대견했어요. 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지난주에는 지수 씨 부모님도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박 여사님, 저희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지수 씨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서윤이와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완벽해서 어색했는데 지수 씨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민준이와 지수 씨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도 조심하셨으면 해서예요. 요즘 서윤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확인해 봐야 해요.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럴 리는 없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한 가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김 사장님과 방 여사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영리하고 치밀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조금 더 일찍 이상한 점들을 알아챘다면 이렇게까지 큰 일은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5살에 이런 큰일을 해결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착한 아들도 있고 좋은 며느리도 생겼고 믿을 만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서윤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왜 그런 길을 걸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용서는 해도 잊지는 않으려고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느끼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와 지수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이 서로의 부족한 점도 알면서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수 씨는 요리를 못하지만 민준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준이는 성격이 급한데 지수 씨가 차근차근 달래주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서윤이는 저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해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함께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도 처음부터 서윤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어갔죠.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의 직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시고 서윤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저처럼 나이가 많아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혜자예요. 65살의 평범한 아줌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이겨낸 강한 여자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모두 강하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